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멤버십 코스로 오늘 2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사면을 다루겠습니다. 경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사면에 놓인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구하는 거 무엇만 구하냐면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어디서나 똑같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등가속도 운동의 가속도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만 구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목표는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풀 때 맨 먼저 할 일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찾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마다 하나씩 적용하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찾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힘이 딱 두 개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중력, 그 다음에 마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면이, 이 경사면이 작용하는 수직항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될 텐데 이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때 맨 먼저 할 일이 뭐였습니까? 기준계를 정하는 거였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자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위로 해도 좋고 아래도 좋은데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정한 다음에 우리 이 물체는 X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X 방향에 적용할 운동 방정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운동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그 방향의 힘의 성분을 다 합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중력이 그 성분이 있습니다. 수직항력은 어때요? X방향은 성분이 없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요 경사각하고 어떻습니까? 경사면의 법선을 수직선을 그린 거하고 중력 사이의 그 사이각도 역시 세타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X축 방향의 합력은 힘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mg 사인 세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리고 는 max. 이 max 앞에는 부호 안 붙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속도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속도 구하면 뭐가 됐습니까? g 사인 세타가 됐죠. 그래서 경사각이 세타인 경사면 위에 마찰이 없으면 그때 작용하는 합력은 경사면 방향으로 g 사인 세타고 그래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한번 이 경사면 문제 간단한 거 한번 풀어보겠어요. 경사각이 30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5m인 마찰이 없는 경사면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1kg의 상자를 가만히 놨어요. 가만히 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먼저 기준계를 정하고 여기 어떻습니까? 운동 방정식을 정하고 그래서 가속도를 구했죠. 가속도를 구했더니 g 사인 세타니까 우리 g는 9.8이고 사인 세타에다가 30도를 세타에다 30도를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내 가속도가 4.9 m/s 제곱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속도를 알았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하는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있었죠. 그 중에서 어떤 거 적용할지 고르기 위해서 먼저 문제에서 준 것이 뭔지 봅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속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 거리를 이미 줬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뭘 알았습니까? 처음 속도를 알았죠.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뭡니까? 시간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공식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면 주어진 것과 시간 구하는 걸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여기에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주어졌죠. 그래서 이 시간을 구하면 이 식에서부터 우리 V0는 0이니까 t가 뭐가 되겠어요? t가 루트 a분의 2x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준 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그냥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1.43초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어쩌냐면, 한번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각이 30도 똑같습니다. 길이가 5m 똑같아요. 경사면의 바닥에서 질량이 1km 상자를 속력 4.9m/s로, 이게 초속도입니다. 올린다.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하고 최고점까지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라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가속도 먼저 구해야 될 텐데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위로 올리니까 위쪽을 플러스로 정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래쪽을 플러스로 정하면 많은 양들이 전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냐? 편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정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식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될, 그게 이제 편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식은 아까 한 것인데 뭐만 다르겠어요? 힘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는 MA, 그래서 경사면 방향이 가속도를 A라고 하면 MA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30도니까 마이너스 4.9m/s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 즉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향한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내가 윗방향을 플러스로 정했으니까 아랫방향을 향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우리 문제에서 준 것이 뭔지 봐야 되겠어요? 문제에서 준 게 뭡니까? 가속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윗방향으로 4.9 밀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어요? 4.9m/s.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나중 속도, 최고점이죠. 최고점이 어디냐면 속도가 잠시 0이 되는 것이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는 게 이제 시간 t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주어진 것과 구할 것을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식이죠. 첫 번째 식에서 t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v가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a분의 v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초죠.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1초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고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준 거는 아까나 마찬가지로 가속도하고 처음 속도하고 어떻습니까? 나중 속도도 알게 됐고, 이제 구할 것은 시간도 알게 됐는데 구할 건 뭐냐면 거리니까, 자, 이거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 식이죠. 맨 마지막 식에서 x를 구하는데 나머지는 다 아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v는 0이니까 이거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45m. 그래서 총 거리보다 짧으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마찰력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경사면에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있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여기서 마찰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마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면 물체가 항상 내려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위로 들어 올릴 수도 있죠. 내려가면 마찰력은 어떻게 작용하냐? 움직이는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하려면 맨 먼저 뭐합니까? 먼저 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 첫 번째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상관이 없이 같죠. 또 수직항력 작용하고, 이것도 상관이 없죠. 근데 마찰력은 물체가 내려가고 있으면, 자, 여기 중력은 세타 방향이고 마찰력은 위쪽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계를 정하는데 어떤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내려가고 있으면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각 축 방향으로, 아까 마찰력이 없을 때는 그냥 X축 방향, 경사면 방향의 그 운동 방향식만 구하면 됐는데, 마찰이 있으면 우리 Y방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 방정식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축 방향 두 개를 구하면 X축 방향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방향으로는 플러스 mg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찰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는 ma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윗방향 경사면에서 수직으로 윗방향이 수직항력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수직 방향의 중력의 수직 방향의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may인데, 이 y 방향으로는 물체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경사면 위에만 있으면 y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수직 항력이 mg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마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마찰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마찰력을 대입했습니다. F자리에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가속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G에다가 사인 세타 빼기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게 됐죠. 자,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경사각이 30도이고 길이가 5m인 경사면 바닥에 질량이 1kg인 상자를 처음 속력 4.9m/s로 밀어 올린다고 하겠어요. 내려오는 건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밀어 올리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최고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단 이때 운동 마찰 계수는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들어 올린다 그랬으니까 위쪽을 플러스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은데 무엇만 달라졌습니까? 마찰력의 방향이 이제 아랫방향. 그래서 중력과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y 방향식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우리 무엇을 합니까? 네,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우리 마찰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에다가 μk를 곱하면 그럼 마찰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식을 일식 있는데 여기다가 마찰력을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마찰력이 μk mg 코사인 세타가 됐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g하고 사인 세타 μk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30도를 여기 대입할 것 같으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1 루트 3이니까 이걸 대입해서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9.8 m/s 제곱이 됐습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사면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가속도를 받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에서 준 거 알은 다음에 우리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골라야 되죠. 가속도 주어졌죠. 그리고 처음 속도 주어졌죠. 그리고 최고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속도 주어졌죠. 그리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도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구하라는 것인데, 구할 건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중에서 자, t가 있고 나머지 주어진 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니까 VA, V0가 주어지고 t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를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봤더니 0.5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아까 똑같은 속력으로 들어 올렸죠. 마찰이 없을 때는 1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했는데 이번에는 0.5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속도 주어졌죠. 처음 속도 주어졌죠. 그리고 나중 속도 주어졌죠. 그리고 구할 게 무엇입니까? x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어요? 아까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식 2ax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용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x에다 대입을 했더니 아까 대입한 거 마찰이 없을 때보다 2분의 1로 작아지네요. 그래서 간 거리는 1.23m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사면 문제를 몇 가지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경사면 문제는 마찰이 있건 없건 움직이는 동안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마찰력도 일정하고 중력도 일정하고 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힘만 총 합력만 구한 다음에 무엇을 구하면 됐습니까? 가속도만 구하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써서 풀었죠. 사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보면 문제가 우리 경사면 문제를 많이 풀고 또 도로의 문제를 많이 풉니다.
자, 그러면 왜 경사면 문제나 도르래 문제를 많이 푸냐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뉴턴의 운동 법칙을 푸는데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2강에서는 이 등가속도 운동 가장 간단한 문제만 풉니다. 그래서 2강의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슨 문제를 푸냐면 도르래 문제를 풀겠습니다. 도르래가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동안 도르래에 연결한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일정한 힘을 받습니다. 힘이 변하지 않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